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학자금 교육비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희 형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안 만나야 됩니까? 만원짜리 한 장 때문에 자살하고 만원짜리 한 장 때문에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줄고 있습니다.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와 3위입니다. 수상한 가족 더 수상한 거래, 그리고 우리 형도 이혼했다, 감싸는 여당.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온 가족으로 보신 것처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 조국 후보자와 가까운 순서대로 의혹의 핵심이 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조국 후보자의 딸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2번 낙제해 장학금라는 했는데 이 논란 핵심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의 사재를 털어서 만든 재단에서 장학금을 6번이나 줬다. 네. 예전에요,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이제 최순실 딸인 정유라가 이대 부정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유라가 뭐 비난이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자, 부모한테 탓해라. 그리고 돈도 실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사실은 파문을 일으켰죠. 이에 대해서 조국석이 당시에 어떤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수석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예. 의전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학교의 한 교수가 어떤 자기가 이제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한 모양입니다. 이게 사적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지도 교수가 사재를 털어서 만든 그렇죠. 장학금이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주는 것인데 어허. 문제는 이게 이제 보니까 뭐 한 학기에 한 명한테 한 150만 원, 200만 원씩 해서 이제 이렇게 교수가 이제 직접 주는 모양인데 근데 조국 그 후보자의 딸이 지금 현재 그 2번이나 낙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6학기 동안. 왜냐하면 이제 뭐 수업 여러 가지 이제 좀 없어서. 근데 이제 이 교수가 어떤 면학 이제 성취를 위해서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제 돈을 줬다고 하는데 문제는 6학기 동안 한 학기당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준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보통 한 번만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독 조 후보자의 딸만 이렇게 오랫동안 2번이나 유급을 당했는데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왜 이게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 후보자 딸은 지금 재산이 본인이 앞에 재산이 지금 현재 사모펀드에 5천만 원 투자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집안에 또 돈도 지금 재산이 56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본인 집안에 돈도 많은데 더군다나 또 유급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라든지 집안이 어렵다든지 이런 쪽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론 공식적인 장학금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이 교수가 또 보니까 최근에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이 딸의 장학금 논란을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조국 후보자의 재산은 56억, 이 중 예금이 34억이나 돼서 그 딸은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녀를 키우며 학자금 교육비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조국 후보자는 후보자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민들의 심정을 좀 알아라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딸에게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준 교수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부산의 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까마귀나 배 떨어지는 건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저희는 알 수는 없죠. 물론 저 교수가 부산대학교에 보면 병원이 양산에도 뭐 부산대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원장을 지냈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산대 내에서는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운영한 부산의료원 원장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있는 사람인 걸 저도 보입니다. 어쨌든 부산대 의대 교수고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 원장까지 지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저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좀 이상하리만큼 과도한 6번의 장학금을 주고 나서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 부산의료원장에 취임을 했다. 당시에 부산의료원장의 취임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산시장은 오거돈 부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뭔가 모종의 대가관계 힘이 작용한 건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이거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 딸의 장학금 이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별거 아닐 수도 있으나 20, 30대 특히 이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이게 어떤 사안보다도 좀 폭발력이 크다. 아하. 지금 저 포털에 보시면 조국 딸 이런 검색어가 1, 2, 3등을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일단 저 시장 검색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먼저 말씀하십니까? 예, 뭐 그때 되면 또 1위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3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법적인 어떤 잣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까지 나왔던 그 어떤 의혹들보다 조금 더 정책의 파장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의혹의 인물들, 조국 후보자 좀 가까운 수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국 후보자의 딸이었다면 두 번째는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오늘 참 이례적으로 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이 언론을 통해서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호소문을 언론에 전달됐는데요.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이제 억울했던 게 위장 이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컸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이라는 의혹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조국 후보의 어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조국 동생의 전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처 소유의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시어머니가 전 며느리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또 근데 그 집을 바로 조국 후보의 부인이 전세금을 뺀 그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좀 부동산 거래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제 조국 동생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혼한 이후에도 조국 동생이 여러 사업을 하면서 전 부인과 파트너로 전 부인이 여러 이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 이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국 동생의 전 부인은 법무부를 통해 내는 호소문을 통해 보니까 물론 그러니까 자기 예청님이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부인 돈으로 집을 산 건 맞지만 자기가 이혼할 때 위자료도 받지 못했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아이의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집을 마련해주고 대신 이제 소유권을 넘겨준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해명을 하면서 좀 어쨌든 위장 이혼의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차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에게 돈을 받아서 집을 산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기열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전 재수 씨가 구소문을 냈는데 이제 거짓이 거짓을 낳고 우선 빌라 이거를 사는데 돈을 이제 형님이죠. 형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국 부인께서 돈을 줬다. 증여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이거는 조세 포탈이 됩니다. 스스로 조세 포탈이 되든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범죄가 되는 것을 이제 명확히 잊었습니다. 김세현 평론가님, 야당의 주장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국세를 10년 이상 다룬 사람인데요. 저거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단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거는 범죄는 아니에요. 범죄가 되는 건 어느 정도냐면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악의적이거나 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조세범으로 전환해가지고 처리할 때만 범죄가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처음에 이 의혹이 나왔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명을 하든가 하지. 맞아요.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것저것을 마치 검토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진짜 안타까워서 준 거구나 이거 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그 자기 남편도 아니고 형님의 부인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장 매매 의혹에서 비춰진 게 위장 의혹인데 한 일간지에서 오늘 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거야말로 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처와 자식과 같이 찍은 사진을 이 카카오톡에 프로필로 해놨다. 이것만 갖고 무슨 뭐 위장 이혼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 나오니까 이것까지 같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혼한 부부들의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아이를 이제 만나거나 하자. 지금 이제 저 사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부부가 하더라도 미성년의 아이가 있으니까 한쪽이 양육을 책임지면 다른 쪽은 면접 교섭권이 있을 거고 아이 어떤 교육이라든지 양육을 위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같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이혼한 부부도 그 생활의 패턴은 굉장히 다양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사진만 보고, 야, 이거 이장 위헌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더 나아가서, 뭐 아파트 주민의 성경 아파트 주민의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이혼한 부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최근까지 같이 생활을 했었어라는 그런 증언들. 그러니까 단순히 면접 교섭권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생활을 같이 한 것 같다고 말하는 주변 증언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 시어머니하고 전처 간의 어떤 그런 부동산 거래들. 예.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혼이라는 거는 두 부부가 어찌됐든 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는 건데 단순히 나중에 아이의 양육 때문에 가끔 만나는 면접거절 형태를 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 시댁하고 전 재수 씨하고 이 돈 거래를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이 형태들이 글쎄요, 제가 이제까지 수많이 봐왔던 가족 형태와는 좀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이혼한 거 맞아? 혹시 채무 면탈이나 그 자산을 좀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것 아니야? 이런 의혹들 충분히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조국 후보자 가족의 의혹 논란, 바로 마지막 인물, 사모펀드 얘기가 있는 오촌 조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요거 조금 차분히 더 봐야 될 게, 왜냐하면 이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자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모펀드를 이제 74억을 약정을 하고 10억 5천만 원을 지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모펀드의 실제 대표하고 실제 지금 이제 그쪽 후보 측에서 밝힌 게 뭐냐면 이 사모펀드를 어떻게 해서 그럼 가입하게 됐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오촌인 조모 씨의 어떤 소개로 이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모펀드 대표와 또 긴밀한 관계고 실제 또 이 사람이 이 사모펀드 대표로 해서 중국집 자본을 끌어당기면서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이 사모펀드를 가입한 게 아니라 실제 오촌 조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가입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뭔가 정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모펀드 사람이 야, 이 사모펀드는 조국석 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측 입장에서 보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할 때 여기에 조국석이 지금 돈을 엄청 넣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 사모펀드를 뭔가 포장하는 데는 조국 수석,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그 방패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건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조국 수석을 팔아서 투자금을 모금했다라든지, 자, 이건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조국 수석이 여기 돈을 10억이나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라도 가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거는 뭔가 이 사모펀드 자체가 뭔가 정보를 알고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뭔가 그걸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 하나 짧게 여쭤볼게. 자, 야당에서는 증거가 타고 넘친다.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근데 조국 후보자가 오늘 여러 의혹 중에서 제대로 얘기한 거, 확실히 얘기한 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친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제대로 밝혀지면 이것도 파장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보니까 3번이나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지금 뭐 몇 차례 걸쳐서 옮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투자회사라는 게 서로 예전에 친분 있는 사람들이 뭐 도움도 주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투자회사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조모 씨라는 어떤 그 오촌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가지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년 전에 대선 찬조 연설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실까요?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1%대 99%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자살하고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줄고 있습니다. 중산층 떨고 있습니다. 실직, 고물가, 사교육비, 생활비 때문입니다. 언제 바닥으로 추락할지 몰라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오촌 조카, 예. 그리고 이 동생의 전 부인, 그리고 딸까지 대부분 다 돈, 재산 문제가 하나의 흐름인 것 같은데 이게 저때 얘기한 부분이 다시 부메랑으로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두고도 이제 조국 후보가 예전에 뭐 서민들 후벼파는 일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본인도 위장 전입한 사실 드러났고, 이번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사모펀드,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200명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사모펀드에 가입한 공직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 명, 조국 후보가 거의 유일합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주식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가 허점이었던 거죠.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내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주식은 거래를 못하게 하지만 오히려 사모펀드를 그걸 규제하지 않았던 건데, 본인은 그걸 규제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본인이 셀프 검증을 했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지금 조국 이제 후보 문제가 결국은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이제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마 청문회 때도 그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들은 세 가지를 봤는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 측과 여당의 입장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조국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상회 평론가님. 예. 내일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달라. 이 얘기의 속내는, 조국 후보자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일단 하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더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의 해소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의혹을 해소해야지만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 간단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조국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든 이거는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달라. 저 말을 할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언론도 검증을 할 수 있고 국민의 대표도 검증은 할 수 있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팩트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조국 후보자가 충분한 자료가 있고 팩트가 있다면 물론 청문회는 당연히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검증에도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공직 후보자로서 저는 옳은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달라. 그만큼 본인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책 검증에 신경 써달라는 의지도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혼했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있어도 안 만나는 게 정상입니까? 저희 형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안 만나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소중한 손녀고 저한테는 소중한 조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챙겨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목을 한 게 우리 형도 이혼했다. 이 말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이혼, 위장 이혼과 관련해서 이런 이례적인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주민 의원의 말입니까? 갑자기 박주민 의원 형님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지금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지금 본인이 왜 이혼 문제가 지금 여기 제기되는 것인지. 지금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법사위원들 긴급 오늘 자담회를 했어요. 지금 빨리 이거 막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태가 워낙 확단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원내대표, 지금 뭐 법사위원들 지금 조국 후보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 나 형도 이혼했는데 딸 정지적 만난다. 당연하죠. 딸 적금을 당연히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국 후보자 동생이 전처하고 만나는 걸 문제 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만나고 왜 못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후보자 어머니 지금 돌아가신 아버님 그분들 왜 우리가 건드리겠습니까? 결국 이게 다 조국 후보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증 차원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왜 가족들 자꾸 건드리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가만히 있는 가족들 우리가 왜 건드리겠습니까? 언론이.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이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야당 시절에 지금 여당이 안 그랬습니까? 당연히 지금 그때 당시 여당할 때 모든 문제를 다 검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자기들이 검증 나가니까 왜 가족은 못 건드냐? 왜 조국 후보만 나 건드리지? 왜 딴 사람 건드리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리고 박주민 이야기도 정말 뜬금없는 게 지금 이제 위장 결혼 이게 자체가 재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국 후보자가 그 학교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이 뭔가 방어를 하려면 다 이야기했듯이 팩트로 하십시오. 팩트로 하고 팩트로 하면 더 이상 정치 공방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자꾸 저런 이야기만 하니까 이거 자체가 자꾸 정치 공방인 것처럼 지금 변질되는 저는 그런 문제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관련해서 재산 증식과 절세가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냐면 그걸 해갖고 재산 증식을 하고 그 소송을 해서 소송하는데 변호인이 안 나와서 그냥 자동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동생이. 근데 당시에 그 학교의 이사가 바로 조국 후보자였거든요. 지금 또 이사는 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관성 있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여당에서 박주민 의원 말고도 어제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 김태문 의원님,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벌써 웃으십니까?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는 여당에서도 뭐 위장 본인 형도 이혼했다, 뭐 조금의 괴리가 있다 달리 얘기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는 이게 지금 정권의 큰 부담이고 지금 야당이 거의 조국 후보자를 향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향하는 듯하게 전사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부담이 될 부담이죠. 일단 저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는 적법한데요. 이 얘기죠. 법적으로 불법이면요. 서초동 가야 됩니다. 여의도 청문회장이 아니라 서초동 포털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적법한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 이것이 도덕성을 갖췄는지 정치적인 정당성을 갖췄는지 이게 바로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고위공직자가 법적으로 적법하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당황하고 있을 사람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검증은 일종의 셀프 검증 같은 거 아니겠어요? 새로 들어온 김조원 민정수석이 얼마나 저게 검증이 됐겠어요? 아마 지금 청와대도 문 대통령도 지금 매일 쏟아지는 이 언론 보도를 보고 굉장히 당혹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나도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여기서 그럼 임명을 철회할 것이냐? 지명을 철회하기 이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간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어떤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이 무슨 뭐 경제부총리나 뭐 이렇게 갔으면 빼면 됩니다. 다른 테크노크라트 안 치면 되죠. 다른 교수 안 치면 되죠.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라는 사람은 어찌됐든 것이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이게 현 정권의 개혁 정책의 상징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서 내리는 건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 제 예상으로는 임명을 강행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명을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등으로 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고발하게 되면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생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려워진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등장한 여러 가지 지금 비위들 혐의가 있잖아요. 부동산 실명제법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경우는 참 앞으로 이게 조국 만약에 법무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그렇죠. 받을 수도 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법무장관을 수사해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청문회 아직 날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의혹들이 쏟아지고 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 관련해서
댓글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유급하면 장학금을 주는구나. 수십억 가진 집안인데도 이렇게 딸의 장학금 논란을 좀 비판하신 댓글도 있고요.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내볼까요?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도 그래서 팩트 위주로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의혹 제기보다 팩트 확인이 먼저고 그것도 저희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언론이 할 일입니다. 예. 주민들이 알 정도면 위장위원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6번의 장학금을 받았을 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의전에 다니는 다른 학생도 있었을 텐데 라는 댓글, 날카로운 댓글도 있습니다. 누가 집에서 만나냐라는 이 실생 관련된 댓글들도 참 많고요. 예, 마지막인가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딸에 대해서 저 논란이 휘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 딸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 아직 조국 후보자가 딸의 장학금 논란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문제는 이제 이 딸이 이제 아시겠지만 1999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또 서울로 위장 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고를 졸업을 했고 이제 부산대 의대를 갔는데 지금 이제 나온 건 마찬가지로 6번이나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제 돈을 200만 원씩 받아놓으니까 저는 이건 아마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참 상당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딸 논란 관해서 조국 후보자가 또 어떤 해명을 하는지 저희가 그 반론 제대로 한번 반영을 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